저는 미아입니다. 35세 회사원입니다. 최근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던 남자친구 톰이 10년 가까이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별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극복해 나갔지만 20대에 결혼하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다. 곧 한번 방문해야겠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우리 부모님 둘 다 어느 집에 먼저 방문할까요? 미아의 집이나 우리의 톰이 데이트 중에 나에게 이것을 물었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망설이는 동안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는 건 당신인가요?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왔네요. 아니, 그냥 톰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덧붙인 이유는 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과 결혼하고 그의 어머니가 패키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결혼에 대한 생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는 10년 전 탐의 어머니 MRS 제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는 당시 25세였습니다. 화장실 제인 부인이 톰에게 여자친구 있는 건 알았지만 더 귀여울 줄 알았는데 톰이 외모에 까다롭지 않은지 몰랐어요. 제인 부인은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그렇죠. 통통하다고 말하면서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 말하면 뚱뚱하다 아이런. 만약 그녀가 내가 크바이어 편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방금 만난 사람에게 나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반박하려던 참에 톰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어. 돌아온 걸 환영해. 난 방금 미아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너무 친해졌어. 맞아. 톰이 돌아오자마자 미아 제인 부인 재빨리 나에게 다정하게 웃고 있는 좋은 엄마의 가면으로 다시 바꿨어. 와우, 정말 급격한 변화였군요. 카페를 나온 후 깜짝 놀랐어요. 톰에게 물었더니 내 어머니는 어떤 부분이 꽤 예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고향에서는 꽤 미인이셨고 어렸을 때 뭔가 그리워서 왕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미모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제 나이보다 15살쯤 어려 보였는데 마음이 최악이었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아름다운 엄마가 조금 자랑스러워 보이는 톰에게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톰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솔직히 그 생각이 당시에는 불안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왔어요. 나는 그동안 제인 부인을 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톰의 목소리가 가져왔습니다. 나 현실로 돌아왔나 봐. 너희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걱정하실까 봐 조심해야겠어. 과거의 안 좋은 추억에 푹 빠져서 보니 아니게 톰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야. 나 결혼 전 약간의 불안감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톰에게 미래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쾌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녀와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녀는 좀 누그러졌을 거예요.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한낱 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주말에 청혼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린 것을 가지려고 톰은 집에서 영화관 데이트를 위한 영화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점심을 먹을 기회를 놓쳤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화를 보면서 핫도그와 팝콘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맞춰 가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아올게요. 톰이 이렇게 말하고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으니 시끄러워요. 톰 돌아왔나요? 아, 톰 목소리 들리나요? 제인 부인이 집에 나타났어요. 입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인 부인은 갑자기 웃음에 터져오셨습니다. 왜 10년 전부터 그 소녀인가 왜 내 말을 언급해야 하는 통통한 돼지 통통한 돼지. 그녀는 내 여전히 함께 톰이 정말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여자와 함께 있을 텐데 왜 더 젊은 여자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녀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인 부인의 말에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톰은 엘리트예요. 뉴욕에서 돌아온 그 사람을 노리는 여자가 많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 좀 살이 빠졌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약간의 감소도 있었죠. 10년 전 20대였다면 그건 그렇죠.
당신은 이 제 30대죠 어머, 이제 거의 노부인이군요. 제가 10년 넘게 늙었다면 제인 부인은 2살은 됐을 텐데요. 맞지만 생각해보니 제인 부인은 10살과 똑같아 보였어요. 몇 년 전에는 너무 많아서 그녀가 단지 아름다운 마녀가 아니라 진짜 마녀인지 궁금했습니다. 미아, 그렇군요. 상식이 있다면 한 발 물러나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톰 디백에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그때 톰이 또 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가자. 엄마, 무슨 일이야? 제인 부인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서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영화 안 그래? 가자. 미아. 톰이 내 팔을 잡고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제인 부인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톰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일 톰이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안다면 톰은 어떻게 생각할까?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 속의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을 해서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 후 탐이 우리 결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던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남자이기 때문에 내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이행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미아의 집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말에 우리 집입니다. 톰이 집을 나서면서 몸을 쭉 뻗으며 말했습니다. 네, 톰의 집에 제인 부인이 계실 겁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결혼에 대해 그녀의 승인을 얻으십시오. 불안해서 괜찮을 것입니다. 톰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고 드디어 다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심호흡하는 나를 보고 톰이 웃었다. 나도 부모로서 인사하러 갔을 때 엄청 긴장한 건 이해한다. 특히 너희 아빠가 내 상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 모두 태평한 편이잖아. 전에 엄마를 만난 적이 있잖아. 전에 제인 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라 마음이 너무 떨려서 조용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톰 아버지입니다. 문을 열자 톰 아버지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네요. 오, 어서 오세요. 그럼 부인 제인이 뒤에서 나타나서 그녀를 보다가 소름이 돋았다. 화장이 너무 과해서 마치 파티에 온 것 같은 강렬한 화장으로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섀도우 그녀의 옷은 파티드레스가 아니라 입고 다닐 정도의 옷이었다. 극장에서 그녀의 준비는 나를 환영하기보다 지배력을 확립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옷을 확인했습니다. 옷은 괜찮았으며 스타킹은 흠집도 없었고 액세서리도 너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블라우스는 주름 하나 없이 갓 세탁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역 화장실에서 방금 립스틱을 발랐는데 제인 부인이 내 옆을 지나갈 때 치아에 립스틱이 묻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황급히 입을 가렸지만 립스틱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는 내 이빨에 립스틱이 묻어있지 않은 것 같았어. 제인 부인은 내가 당황하는 걸 보려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내 콤팩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잠시 동안 휴대폰을 쳐다봤다. 탐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돌아섰을 때 제인은 당황해서 미소를 지었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미아. 그 후 우리는 차를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안심했습니다. 제인 부인이 결혼을 반대할까봐 걱정했지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다정한 대화를 나눈 후 시간을 봐요. 제인 부인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이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저녁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어요. 피자를 주문할게요. 잠깐만요. 톰은 아버지와 함께 피자 가게에 가서 주문해요. 정말 왜 거기 직접 가서 전화로 주문하면 안 되나요? 보통은 전화로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는 것이 표준인데 우리가 평소 피자 가게를 거의 알지 못하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바로 거기로 가서 맥주와 와인을 마시고 슈퍼마켓에서 간식을 사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제인 부인은 탐과 그녀의 남편을 거의 소파에서 밀어내도록 재촉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질 것입니다. 둘만의 신발 여행. 제인 부인의 고집으로 톰과 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그들을 함께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곧 명백해졌고 제인 부인은 친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떨어뜨렸고 이렇게 됐다.
정말 뻔뻔한 여자라니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꼬고 소파에 누워있는 제인 부인이 제가 항상 톰에게 당신 같은 여자는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스스로 물러날 예의가 부족해요. 톰의 외모 그는 훨씬 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든 여성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그에게 달라붙습니다. 일단 먹이를 목표로 삼으면 절대 뻔뻔스럽게 나타나도록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속의 나에 대해 정확히 어떤 점이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물어봐야 했어. 톰을 나에게서 빼앗으려는 당신의 모든 것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나는 내 자신을 변호했지만 톰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1급 미인인데 제인 부인은 조롱하듯 웃었다. 톰에게 아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귀엽지 않으면 내 손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내 손자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잘생긴 청바지를 물려받고 평범한 얼굴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때 제인 부인이 너무 가까이 몸을 기울여 숨결이 느껴질 정도야. 여기 들어봐. 톰과 결혼해도 난 절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헤어질 방법을 찾아볼게. 그 사람에게 나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나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건 어렵죠. 물론 옆에 있던 가방을 꼭 움켜쥐었으니 지금 떠나면 만족하실 텐데요. 제인 부인 글쎄요. 네, 그냥 가능하다면요. 영원히 사라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게요. 그렇죠.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톰이나 내 남편에게 그건 쓸모없다고 귀찮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충실한 아내이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친절한 어머니입니다. 그럼 제인 부인 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며 다시는 더러운 얼굴을 여기서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눈이 거슬리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제인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무슨 일이냐 눈물을 흘리며 제인 부인은 맞거실에 들어온 두 남자를 돌아보며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미아가 나에게 언어 공격을 가했다. 나는 그 사람과 결코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언어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나요? 제인 미아 부인은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늙으면 우리를 돌보지 않겠다고 말했고 우리가 세노가 되면 우리를 끔찍하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오, 그럴 수 있어요. 제인 부인이 피해자인 척 톰의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어떻게 미아 톰의 아버지가 나에게 눈살을 찌푸렸나요?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가혹한 말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사실 내가 변호하려고 하다가 폭언을 당한 건 나야. 제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 거짓말쟁이. 내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증거를 보여줘. 맞아.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톰의 아버지는 완전히 제인 부인 편인 것 같았습니다. 톰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그를 막았습니다. 제가 제인 부인을 모욕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제 차분한 반박이 톰의 아버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 모두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미한 논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인 부인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 가짜 울음을 그치고 소리쳤던 증거가 제 편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전화기에 녹음한 증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인 부인의 이전 발언을 고려하여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전 발언이 무슨 뜻입니까? 탐은 내 말에 놀랐습니다. 증거는 주장보다 강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눌렀습니다. 녹음기 재생 버튼. 진짜 너무 뻔뻔한 아줌마. 난 절대 안 받아. 며느리가 사라지면 영원히 못생긴 얼굴 다시는 보여주지 마. 제인 부인 추악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져 제인 부인 나한테 달려들었는데 톰이 엄마를 제지했는데 그만해. 그런데 톰 이건 실수야. 미아가 날 모함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그만해. 제발. 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자기 엄마의 진짜 모습이 참 파괴적이었을 거란 걸 깨닫고 톰에게 공감했지만
그랬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10년 전 제인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폭언을 당했다.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나는 그저 평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어머니로서 마음을 다해 톰과 결혼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잠깐 미안해. 아내가 줄을 섰어요. 다시 얘기하자. 톰 아버지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톰은 할 말이 있었어요. 이제 불가능해요. 아빠 미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여자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도 더 이상 엄마 아빠와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아 아빠의 요청에 따라 미아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미아 집의 사위를 입양했다. 제인 부인이 충격에 외쳤다. 미아 아빠는 내가 톰 밑에서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미아 집을 방문했을 때 미아는 내 동료일 뿐만 아니라 사장의 딸이기도 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입양 사위가 되기를 간청했다. 회사를 물려받을지 미지수였지만 이제 막 마음을 정했다. 미아의 성을 따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겠다. 그런데 톰은 어쩌지? 집 엄마 정말 내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톰이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톰의 아버지는 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약 톰의 결정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슬픈 결정이군요. 제인 부인이 불평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만 톰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톰이 이전에 녹음의 일부만 들은 것 같았고 주에 깊게 들었고 다시 듣게 하는 게 너무 괴로운 만큼 충격이 컸다. 진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밝혀야 한다고 아빠는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라 DNA 검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전화 다시 그만둬 듣지마. 제인 부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당황했지만 전화에서 제인 부인의 목소리는 내가 멋진 청바지를 받았고 잘생긴 아이와 내 아이의 배우자를 낳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불쌍한 얼굴이 DNA를 희석시키지 않았을까? 톰의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뒤따른 혼란이 무엇인지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톰의 아버지가 제인 부인에게 돌진했고 톰이 제인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 동안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소동이 너무 심해서 몇 달 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톰과 저는 톰이 입양된 사위가 되었고 어머니와 멀어졌다고 선언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거부되었지만 그들은 30년 넘게 아버지와 아들로 살았습니다. 만약 톰과 제가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톰의 아버지와 제인 부인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제인 부인이 그녀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이제는 행방불명.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며 호화로운 삶 속에서도 마녀의 매력을 쉽사리 유지하던 제인 부인은 이제는 새로운 시련을 겪는 단순한 마녀.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케일라인 것 같아. 고향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26세 손주가 있다면 저런 며느리는 아웃될 듯. 사진을 보니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를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돈도 벌지 못하고 보상받을 자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아니 너무 짜증나서 내 대사야라고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임신 마지막 달이라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늘 엄하게 말씀하셨고 대면하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 더 나쁜 댓글에는 태교를 위해서 빨리 나아가고 즐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부지런히 짐을 싸서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세상에 와주세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만날 나를 기대하며 걸었고 고향에 와서는 매일 배를 부르며 집에 있는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다. 음식의 맛부터 장식까지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무작정 오래 머물던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아기방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고 부모님 집에서의 짧은 육아 시간이 바쁘지만 즐거웠기에 다음 주말에 또 오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얘기했지만 몰래 부모님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집에 좀 더 오래 있지만 영원히 탐닉할 수는 없고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집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이 어수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우리가 키울 집인 엠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배불리 먹은 뒤 내 품에 안겨 푹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두 손 가득 안고 집에 왔어요. 존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길 바랐는데 반응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쯤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거실로 향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소는 소지품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엉망이었습니다. 방치된 난장판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겁이 나서 서둘러 집에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까? 방금 돌아왔습니다. 출산 후 고향에서 온 전화에 LED가 떨리면서 집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아기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패닉이 더해졌고 걱정해주시는 친한 이웃이 잠시 자기 집에서 쉬게 해주셨고 그 이웃이 나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몸을 떨었고 자리를 잡는 동안 아기가 우유를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이웃이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생계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른 방을 확인하지 않은 방 경찰에게 설명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칭찬한 집에서 나와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도둑이 들었을 때의 가장 안전한 조치였다고 경찰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둑을 만날 위험이 있지만 생각만으로도 더 무서웠어요. 경찰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경찰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는 동안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 엄마 끔찍해요. 집이 도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기도 전에 뺨을 세게 때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고 이웃과 경찰이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갛게 소리쳤다. 뻔뻔한 여자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도둑질 경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뺨이 쑤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화를 내는 시어머니 경찰에 신고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개입했고 경찰관은 자기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네요. 당신은 정말 무능해요. 고향에서 태어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소중한 존을 혼자 남겨두고 집에 없는 아내를 데리고 당신 부모님 집으로 도망가서요. 집안일 안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인데 이제 와서 경찰 소동을 일으키다니 정말 훌륭한 아내군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려고 해도 어머니께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생각을 정리하고 절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애머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군요. 그녀의 관점 엄마 여유로운 태도로 상황을 방해하는 것은 내 남편 존존 이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끔찍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물속의 물고기처럼 빛나고 사랑하는 아들 케일러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강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존에게 그렇게 무의미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해. 그러니까 카일라 이 강도 사건이 오해일 수도 있어.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이웃에게 폐가 되고 경찰도 좋지 않아 바쁘겠구나. 어지러운 건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대적인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한 것과 남편 존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는데 집에서 존이 기다려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라 도둑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물건이 흩어지는 방식이 이상해서 방금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고서를 제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존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지 다 설명하다 답답해서 울기 시작했다. 집에 오니 아무도 없고 방은 어지러워 무슨 일인지 모르고 흐느끼며 겁이 나서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친절한 이웃이 내 등을 두드려주며 따뜻함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울고 존은 짜증만 내며 바라보기만 했다. 자고 있던 내 딸 엠마도 울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은 더욱 불쾌해졌고 결국 나는 친절에 다시 구원받았다. 이웃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경찰관들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이웃집에서 밤을 보내며 물건을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카일라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자 카일라 시어머니의 몸을 식혀야 하고 제이에는 그랬나 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에도 집 상태는 개의치 않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아직도 아저씨라고 생각하신다는 존의 말이 생각났다. 꼬마야, 너무 귀찮아. 난 그냥 파도를 피하려고 그녀와 함께 갔지만 그가 말한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나는 계속 거기 서서 계속해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밤에 엄마가 강해져야 한다고 이웃에게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엠마를 이겨내세요. 다음 날 집에 갔을 때 소란을 피워도 결국 잠이 든 엠마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버리지 않았나요? 당신은 내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가 격렬해지자 존은 강도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소란을 피웠습니까? 당신은 진정했습니까? 존은 짜증나는 어조로 이것을 말했고 내 안에 뭔가가 찰칵 소리가 났어. 그래, 맞아. 강도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차분한지 놀랐지만 자는 내 목소리에 담긴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살짝 웃었다. 드디어 알았어. 그래, 강도에 대해 큰일을 냈어. 어차피 일이 너무 많아서 청소부터 시작해야지. 존은 자기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고 시어머니도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가사와 육아는 아내의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역겨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 말하듯이 다정한 말투로 정리하다. 내가 왜 난장판을 만들어서 당신이 처리해야 하나. 나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체념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예상한 대로 뭐라고 말했는가? 내 반응이 맘에 안 들어서 악랄한 며느리 말대꾸는 그만하고 벌써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불쌍한 아기가 그런 끔찍한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내 사랑하는 존이 얼마나 큰 아기인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는가. 근데 말을 참으려고 해도 내 진심을 털어놔라. 케일라, 너희 둘 다 화나서 머리가 쭉 뼈서는 것 같았어. 물론 날 사려고 얕잡아 본 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난 그랬어. 물러설 생각도 없던 내 말 안 들었나? 이혼 이해 못하겠나?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 몸을 굽히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쯤엔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어. 사과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화가 나서 저를 밀어내서 저를 바닥에 고정시켰어요. 사과하세요. 존의 손이 너무 꽉 잡혀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카일라가 제 딸에게서 손을 떼세요. 제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러 달려와서 구조하러 오셨어요. 어제부터 친절한 경찰관이 기침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시어머니와 존이 경찰이 제지하는 동안 존이 고생했어요. 폭행죄로 구금돼도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일어섰고 힘들어하는 모습에도 미소를 지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온 것뿐이다. 그것이 폭행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이에는 공격적이었지만 더 이상 집에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 엠마를 위해 설치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라서 방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녹화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둘 다 눈에 띄게 여유로워 보이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말했잖아. 라이브 카메라라고 했어. 지금 어제 나를 도와준 친절한 이웃이 이 방을 지켜보고 있고 어제 당신이 경찰서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도 시청할 수 있도록 주소도 알려드렸습니다. 제이엔이 어제 문 뒤로 사라졌어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이 도난 사건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의심한 설정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신도 고의로 물건을 버렸습니다. 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비난할 계획을 세웠지. 그렇지. 그런 믿을 수 없는 아내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 넌 엠마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사과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불필요한 아내를 없애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새 아내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한숨에 다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제이엔 빼고 모두가 쳐다보더군요. 차가운 눈으로 그들에게 뭔가 실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맞아. 난 절대 속이지 않을 거야. 그래 맞아. 케일러의 쓸데없는 대화에 더 추가할 게 있나요? 잠시만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반박하기 시작했지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도착한 이후로 그렇게 불합리한 이유로 내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아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기 친척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필요 없어 애머를 돌봐주는 이웃이 당신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물론 이혼은 하지 않을 거야. 양육권 포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네. 아니 잠깐만 경찰서 가기 싫다. 나죠. 이건 싫다. 둘 다 나중에 경찰에 끌려가서 소동을 일으켰다. 사장님과 남편이 동네에서 꽤 악명이 높았죠. 물론 온갖 엉뚱한 이유로 이미지를 고치려고 이혼 합의까지 해줬지만 결국 좋은 소문은 전혀 퍼지지 않았으니 아무리 봐도 말이 되네요. 호의를 베풀었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딸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일자리도 구했지만 분명 어려움과 불안도 있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면 계속 나아갈 의욕 나는 애머가 옳고 진실되게 성장하도록 하기로 결심합니다. 존 제 이름은 에멀리입니다. 저는 33세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제 남편 존은 자녀를 사랑하며 결혼 초기부터 가능한 한 빨리 자녀를 갖는 것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STS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존은 병원에 한 번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부인과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제옌이 선언했어요. 몸에 문제가 없어서 미안해요. 이혼하고 싶어요. 빨리 아이들이 에밀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 입증된 이후로 좀 더 기다렸을 순 없지 않았나요? 하지만 에밀리 당신은 우리가 기다릴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33살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엄마를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자기 아내를 그것이 깊이 꿰뚫은 어떤 물체로 생각한다는 뜻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했지만 존을 사랑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존의 진정한 본성을 보기 위해 그는 나를 생각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를 아이를 갖기 위한 도구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후 나는 내 친구 서맨서로부터 잔이 결국 총격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여자친구 사만다 학창시절부터 친한 친구로 우연히 제이엔과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어서 제이엔과도 친구가 되었고 솔직한 성격 덕분에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만다는 그녀의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고 날 바라봤어. 에밀리, 그런 남자에 슬퍼하면 안 돼. 그녀에게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됐고 1년 뒤 나도 이혼 후 재혼해서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살 연상인 마이클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는데요. 너무 기쁘지만 그래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데 설명을 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자세하게 마이클은 웃으며 의사가 전부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임신 외에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고 눈물이 흘렀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전부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눈은 비록 아이를 못 낳더라도 우리 둘이서 평생을 살아갈 거라 말해주는 마이클의 포옹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리마 결혼 때 마이클은 집안일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잘 챙겨줬고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그랬는데 덕분에 에밀리를 만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도 훌륭한 요리사였다고 하더군요. 나에게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해준 존은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고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마이클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하던 중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진지하게 퇴근한 마이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 갑자기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깜짝 놀랐어요. 야, 그만둬. 마이클, 미안하기를 놀라게 하기 싫어서 서둘러 나를 내려놓고 내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줘서 내가 행복해서 정말 다행이야. 당연히 우리 아이라고. 마이클의 눈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 울고 있는 것도 다 너 덕분이야. 마이클이 함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임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 앞으로의 10개월이 어땠는지 이해해요. 입덧이 거의 없는 꿈 안정기에 들어서자 마이클과 함께 쇼핑하고 아기용품 고르는 게 정말 즐거웠고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전화벨이 울렸다. 호출 버튼 안녕하세요. 에밀리 저예요. 오랜만이군요. 사만다한테서 당신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난 그냥 당신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존이 쓸데없는 농담을 했다고 말했지. 난 내 인내심은 필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새 아내는 잘 지내요. 무슨 소리야? 그는 질문을 잘 피했든 어쨌든 상관없어. 내일은 이제 안녕 전화 목적이 뭐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끊었어. 마이클이 퇴근하고 나서 얘기했어. 우리가 미워서 이혼한 건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속상해. 어쩌면 그는 현재 아내와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무례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의 임신을 축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당신은 너무 친절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마이클 낄낄거림은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마이클은 제가 화를 낸 것이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아기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의사가 말한 여자아이입니다. 그날 다시 이름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지할 조부모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아무리 힘들어도 너랑 아만다랑 같이 있고 싶어. 아만다 얼굴만 봐도 우는 아기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분유와 모유 수유를 시작했을 즈음 우리는 어느 날 드디어 좀 더 편안하게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만다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와우. 아만다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사만다는 부드럽게 축하한다고 외쳤어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어서 기뻐. 우리는 케이크와 커피를 들고 서로 마주 앉았어. 우리가 아만다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났을 때 사만다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왔고 두 번째 잔을 끓였어. 커피. 사만다는 특히 당신이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꺼리는 걸 꺼렸다고 하더군요. 에밀리 하지만 당신이 너무 격식을 차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실래요? 존에 관한 것입니다. 존이 현재 아내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는 불임 문제가 당신의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곤 했지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그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네 건강보다 자네 건강에 더 의아해했습니다. 잔이 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보는 아내를 비난하면서 자리에 앉은 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맨서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그에게도 너무 큰 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정말 바보였기 때문에 제이에는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여전히 서맨서가 그를 위로한 것처럼 보였고 그가 말한 것이 창녀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사만다와 나는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아내는 크게 싸웠고 그녀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징징거리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이 서맨서에게 꾸중을 듣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잔이 나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존이 당신에게 불필요한 말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에멀리는 괜찮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지만 내 제정신이 아닙니다. 존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지만 예기치 않게 존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시어머니에게 주소를 받았다고 함 자신을 주디라고 소개한 존의 아내가 눈이 크고 표정이 풍부한 20대인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시댁에 행방을 알렸다고 함 귀여운 모습 2살 가까이 된 밥주디랑 꼭 닮았어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누워있던 딸을 열광적으로 즐겁게 해줬어요. 갑자기 나와서 미안해요.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에밀리 주디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존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그녀가 사과하자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이렇게 늦은 사과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존은 어쩌고? 네, 당신이 알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얘기해야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주디가 그러기 시작했어요. 플러드게이트가 그녀의 이야기를 연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달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이엔과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넌 아직도 더러워. 난 너와 결혼한 건 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야.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휙휙. 아, 좋아.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라고 말했어. 두 번째는 주디가 화를 냈다는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여자였을지도 모르지만 잔이 나를 속인 것이 확실합니다. 주디가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앞선 여자가 싫냐고 묻는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순진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존 부모님은 내 편이셔서 너무 지쳤다. 그 사람 집에서 쫓아낸 어리석음에 그 사람 부모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부모가 아들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 수 있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됐어. 존은 양육권을 원한다고 한탄했지만 당연하지. 그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부모님이 나한테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심정을 이해할 텐데 또 바보가 너한테 말썽을 일으킬까봐 걱정했어. 조심해. 이상한 연대감을 느껴. 더 이상 주디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남자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 전혀 너를 보지 않아. 에밀리,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희망이 많습니다. 주디는 활짝 웃으며 떠났습니다. 주디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약 한 달 후 사만다로부터 잔과 주디의 이혼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서 존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아직도 존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유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같군요. 참 한심한 남자. 좀 더 일찍 임신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직도 전화 저편에서 사만다가 화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에게 내 마음의 조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회사인 사만다에게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존의 상사가 존의 부서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여성의 적이 사회의 적이라는 거 아닌가. 사만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 운이 나쁘다고 중얼거렸다. 존은 아무 문제 없어. 아이를 원하지만 여자를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자격이 없다. 아내와 상사 모두에게 엄격하게 대우받는 불쌍한 제이에는 강등된 지위에서도 여성 혐오를 계속하는 것 같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보들은 결과에 직면하지 않는 한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러면 당신이 떠나기 전에 결코 돌아오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소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편이 기분 좋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바로 이혼을 확정했다. 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애석하게도 이혼 소송을 한 뒤 아버지 집에서 재회했다. 이혼 아버지는 가만히 들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전화하시더니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전 남편에게 복수하러 갔습니다. 제 이름은 애슐리 1세입니다. 나는 51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남편 마이를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곧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이크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매일이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이는 집에서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공개 이미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상적인 남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마이크의 본성을 믿으세요. 이렇게 존경받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욕설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는 나조차도 낯선 사람이 그를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집에서 오만해졌고 그의 진정한 모습은 결혼하고 연애하면서 본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제가 무능할 때에도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는데 결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제사냐 이 형편없는 식사는 뭐야 미안 내 입맛엔 맞는 줄 알았는데 변명하지 말고 사소한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마이크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내며 나를 위협했다. 얼마 후 나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겁이 났다. 그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마이크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마이크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통신을 중단했습니다. 마이크는 내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능숙하게 문제를 회피하여 내 SOS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외에는 당신만큼 무능한 사람을 조용히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감옥처럼 느껴지는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시 좌절했고 시도할 때마다 친구는 물론 이웃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해합니까? 당신이 나를 떠나면 누구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 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할 길이 없었다. 마이크가 옳았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셨지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다. 어렸을 때 엄마와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어요. 마이크는 도박에서 진 후 저에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합리한 행동은 마침내 저를 한계점에 이르게 했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았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의 무덤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뿐이야. 솔직히 마이크에게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고 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지만 무엇보다 내 유일한 집중이었던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 말도 안 돼. 왜 이미 죽은 사람을 방문하고 싶니? 그 사람은 거기에도 없잖아. 이 미신적인 생각은 그만둬 갈 필요도 없어. 마이크는 금융신문을 읽는 동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나를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계속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 깨달음이었고 그때 뭔가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그를 짜증나게 하는 마이크의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신문에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어조가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왜 새로운 용기로 나는 움찔하지 않고 마이크의 위협적인 접근에 직면하고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까? 나는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그것은 거의 나의 첫 번째 반항 행위였습니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마이크의 통제하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똑바로 흔들리는 마이크의 눈부신 눈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이크는 화가 나서 금융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업무 서류가 들어있는 선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떠나기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며 이혼 서류를 나에게 던졌다. 아마 내가 패닉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속으로 너무 행복해서 조이를 향해 뛰어들 뻔했지만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이해한다고 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즉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마이크도 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는 눈에 띄게 불안한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었는데 이 선택을 후회할 리가 없었다. 나는 기뻐서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고 그날 이혼 서류가 처리된 후 바로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날아갔다. 집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황폐해진 집먼지 투성이고 살기에 너무 힘든 상태에 오늘은 정리도 힘들 것 같아 집 앞에 서서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짐소리가 들린다. 내 뒤로 쓰러져 아, 너 살아있니? 돌아서니 백발의 양복을 입은 신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아드나 그 노인은 내 혼란스러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안고 보고 싶었다며 울었다.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드디어 찾았다. 늘 보고 싶었어. 그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늙은이가 울면서 계속 사과하던데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의 포옹의 힘은 강했고 마치 나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듯 강했고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추억이 되살아나 아빠가 아닐까. 내 말이 그를 놀라게 했는지. 그 노인은 살짝 몸을 움츠리며 천천히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뺨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혹시 당신인가? 애슐리. 노인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듯 내 얼굴과 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나 얼굴이 아니라 그의 포옹과 감촉만 기억했다. 그 향기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 브라이언, 바로 당신 아빠 늘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순간 그 사람을 다시 안아줬어요.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의 행방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성을 밝히기를 단호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슐리, 잘 계시니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불안해지셨다가 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며 포옹해 주셨습니다. 아빠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전쟁 중에 엄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해요. 부잣집 상속자인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도망쳐 나를 키우셨고 가까스로 외딴 시골로 탈출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는 신분 때문에 결국 제가 나이가 들기 전에 조부모님에 의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당신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빠는 정말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널 버리고 엄마를 두고 가버렸다고 해서 내가 뺨을 부풀리며 얘기하는 게 슬프다고. 엄마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애슐리, 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야? 아빠의 것이 아니란 거야? 비난할 사람이 있다면 잘못일지도 모르죠. 현관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슬프게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이라면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슐리는 다음 생에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제대로 함께 하세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하시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아버지만 생각하시는지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손을 문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나도 울어. 또 보고 싶었어. 아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눈물과 목소리가 마를 때까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눈이 부어서 웃으셨다. 미안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창회에서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을 보고 엄마가 안 나타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정을 되찾으시고
어머니가 뭔가 깨달은 듯 중얼거리는 상황을 추측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재단으로 데려가서 오랜만에 어머니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재단 앞에서 기도하며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나를 환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따라잡는 동안 아버지는 제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를 보셨고, 그런데 결혼하셨나요? 저는 마이크와의 사랑의 상징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수갑처럼 느껴지던 반지가 역겨워서 아빠 앞에서는 그랬다고 대답하면서 풀었는데 방금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머뭇거렸어요. 그가 나를 믿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마이크의 편을 택하고 나에게 돌아가서 결혼 생활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감지하신 것 같았고 마치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내 마음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무서워서 다정하게 쓰다듬어줘서 엄마한테는 별로 해준 게 없지만 이제부터 널 지켜주고 싶어 믿음직스럽지 못한 아빠일지도 모르지만 말 좀 걸어줄래 내 편이야. 그 따뜻함과 다정한 말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다.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다정한 말을 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다. 마치 엄마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이크에게서 받은 치료에 대해 모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잘못을 했는지 후회하며 불안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 나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휩싸였는지 일어나셨다. 따라와 우리 어디로 가는지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와서 기다려. 아버지가 태워달라고 해서 우리 둘 다 택시에 탔어.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는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집에 가는데 와줄 수 있니? 고마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았는데 내 질문에 누구일 수 있는지 오랫동안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 잭 너도 만나서 반가워요. 브라이언과 너 그리고 놀랍게도 애슐리 잭이 시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나타나셨는데 왜 여기 계셨나요?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헷갈려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브라이언과 저는 친구를 통해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이 애슐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쾌한 시아버지와 신사적인 아버지 모두 열심히 웃었어요. 전혀 다른 두 남자가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의 전남편과 그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로 잭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크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슐리 시아버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리둥절한 듯 그와 어머니 모두에게 이혼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었는데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지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화가 나서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며 확고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확인을 구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왜 좀 더 일찍 상의하지 않았느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스가 그의 말을 이해했다면 그의 얼굴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자신의 아들보다 가상의 낯선 사람이라고 믿으려면 누구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를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에서 내 의심이 보였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우울한 표정으로 예실이가 합류한 이후로 나에게 달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신부로 여기고 아내와 나는 당신을 딸로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편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더 의지합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었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한 안도감과 죄책감이 들었다. 더 빨리 말했어야 했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고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 의견을 말했어야 했는데 간신히 진정하고 시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시아버지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률은 다시 한 번 더 침착하게 웃으며 그만해라고 말했고 우리 셋은 따뜻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 어리석은 내 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애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에 말이죠. 그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과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전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댁에 전화하라고 불러올게. 애슐리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애슐리 아버지가 겪은 일만큼은 침착하게 말할 테니까 내 마음을 읽어주는 듯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덜어줘. 아버지는 웃으셨어. 친절하게도 잭. 아버지가 이 요청을 하자마자 마이에게 전화해 주실 수 있나요? 장인어른이 즉시 마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예실이는 항상 당신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마이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누구냐? 애슐리 얘기를 좀 해야겠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야지. 전화도 없는데 왜 굳이 낯선 사람 집에 가야 하겠는가?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는 컸고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이 정말 대단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무례함은 제가 역겨워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아버지가 마이크에게는 흔치 않은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시고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고 내 휴대폰에 미친 듯이 전화가 쏟아지자 곧 시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셨습니다. 마이크한테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곧 만나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아버지가 지시하셨고 저는 순종적으로 전화기를 껐습니다. 마이크는 아마도 그가 선호하는 이전 대화 이후에 다시 전화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나에게 직접 맞서는 것은 마이크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잠시 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장인이 그에게 그가 있는 곳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나를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전화를 건 그 노인은 누구였는지 마이크가 들어간 순간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에코에게 들린 것 같았다. 내 귀에는 의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실이 왜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전화했는데 그냥 끊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생각엔 마이크가 화를 터뜨릴 것처럼 보였을 때 아버지가 보호 차원에서 내 앞으로 걸어오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늑다리. 당신이 방해가 되니까 애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혀를 차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내 모든 충격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았지만 시아버지는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내 등을 살짝 만져주니까 평정심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고 아버지가 만나서 반갑다는 듯이 움찔하지 않고 마이과 맞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예실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실이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마이는 놀라움보다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빠른 확인을 통해 예실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아버지가 굳건하게 서 계시고 마이크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제가 사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이크가 너무 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안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젊은이, 제 아버지께 할 말이 없으십니까?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는 마이크를 노려보았다. 그의 키 크고 당당한 모습에서 풍기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도 움츠러들고 싶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마이크가 뱀을 마주한 것처럼 완전히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애슐리에게